2015년 5월 13일 수요일의 아침입니다. 새벽에 전국 교회에서 종을 치던 세월이 있었어요. 그것이 수면 방해라고 없어졌죠. 그래도 새벽에 전국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이 나라의 장래와 어린이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전국 산속의 사찰에서 역시 북을 치고 대북 또 그 고기를 이렇게 뱃속하려는 거 뭐라 그래요? 어고 그런 것도 치고 징도 치고 역시 국가의 미래, 우리들의 삶의 행복 이런 것을 위해서 치는 종입니다. 북입니다. 징입니다. 저는 어린이가 미래다. 저는 이제 다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살아간다. 누가 살 것이냐? 아들이 살고 딸이 산다. 그런가 하면 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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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손자, 손녀 이렇게 손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다. 근데 걱정이 있어요. 한국은 이 전쟁 걱정이 있습니다. 이거 전쟁이 일어나면요, 뭐 말할 거 없고, 하여튼 얼마나 살기 어려워질까. 그래서 안보 걱정을 제가 하는 편입니다. 내 아들 집은 미국에 있으니까 전쟁 걱정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적죠. 딸은 대구서 사니까. 전쟁 나면요, 다 끝이에요. 더군다나 핵무기가 어쩌고 하고 우리나라에 핵발전소 많고 저런 거 하나 잘못 건드려지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아무리 부모가 잘해주고 싶고 훌륭하고 해도 우리는 지금 딴 데 신경 쓰고 있어요. 나라에 전쟁이 안 나야 된다. 그 다음엔 재난이 없어야 된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풍수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그러나 우리의 힘, 영역, 범위 바뀝니다. 그럴 때 종을 치는 겁니다. 어제 저는 후배, MBC 앵커로 있던 김원태 후배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내가 전화해야 나옵니다.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씩 전화를 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서 내가 한마디 하니까 적더라고요. 수첩에다가 적어. 미래부상 일자리 162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한 20번 읽었다 하니까 뭐냐고 바로 적더라고요. 그 뭐 스마트폰에 그때 찾아봐도 되는데 집에 가서 보겠다고. 제가 20번도 더 읽은 책이 있습니다. 미래 부상 일자리 162라고 하는 162가지의 미래에 떠오를 일자리에 대한 다빈치 연구소 세계 최고, 누가 최고라 그러느냐, 구글에서 세계 최고의 미래 예측학자라고 뽑은 사람이 다빈치 연구소의 토마스 프레이라는 박사입니다. 토마스 프레이 박사. 4회에 걸쳐 한국 KBS에 나와서 매 일요일 밤 8시부터 1시간 동안 특강을 했다고 제가 말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미래에 새로 생길 떠오를 일자리 162개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인터넷 찾으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어린이가 미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미래 일자리라고 하니까 관심이 가지 않겠어요. 근데 난 그거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어찌 미래에 떠오를 일자리가 162개로 됐다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미래의 일자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16,200개도 적고요. 160만 개도 적어요. 거기에서 그 프레이 박사는 20만 가지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겨나는 일자리가 몇 개라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말한 센서 100조개라는 게 그 사람 말이에요. 센서 100조개라는 거 한번 했는데 생각나세요? 황희정승이 가장 무식한 사람이 되는 날이 미래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121번째 것을 나의 미래 일자리로 잡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삶의 유산 남기기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읽어도 머릿속에 잘 저장이 안 됩니다. 미래에서 첫 번째 그럼 일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일자리 전환 매니저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지금 하던 일들을 다 바꿔 다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 여기서 이리 갈 것이냐, 이리 갈 것이냐, 이리 갈 것이냐. 이 일자리 연구가의 직업이 세계에서 미래에는 가장 큰 직업이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팽창주의자예요. 팽창주의자라는 건 확대, 증대, 현재에서 더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라든가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직업. 그리고 극대화 전문가, 변곡점 전문가, 무슨 현존 산업 종료가,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 거 하면 철학자가 다 짓든다는 거죠.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삶의 가치를, 그래, 기록자, 뭐 이런 식으로 미래 일자리에 대한 162개를 정리해 놨는데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거. 꼭 그대로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입니다. 제가요, 방금 전에 잠이 깨기 전에, 왜 잠이 깨기 전을 뭐라고 합니까? 렌 수면이라 하지 않습니까? 렌 수면, 렌. 그때의 꿈을 꾸는 거예요. 잘 잠을 다 자고 이제 잠이 깨려고 할 때 가수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 가수면 상태에서 꿈을 꿔요. 그때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그때에 말하자면 정신이 막지요. 근데 그때 운경이가 나타났어요. 내가 신문을 보는데, 신문을 딱 펼치고 보는데, 그때가 언젠가 할 것 같으면 2065년이 50년 후의 신문을 내가 펼쳐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50년 후에 신문을 펼쳐보니까 운경이가 과학자로서 대단한 발명을 했다는데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뷰에서 뭐라는 건 세종인성학당 이야기 할아버지 얘기를 꺼내요. 그거 참 꿈도 희한합니다. 내가 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미래 꿈을 꿨는가 봐요. 자, 50년 후 2065년이면 현규, 운경이, 희원이가 환갑입니다. 그리고 미소하고 소리는 작년에 환갑을 지냈어요. 저는 없죠. 물론 저는 없지. 그러나 없는 게 아니라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죠. 뭐 이런 거 아이들이 할아버지 정신이라고 받아주고 유지해 가면 살아있는 거죠. 운경이가 2065년에 신문에, 그때 신문도 없을 건데 하여튼 뭐 방금 전에 꿈 얘기니까 신문에 나와가지고 대단한 발명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발명을 하는데 그 발명한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다가 세종인성학당 이야기 할아버지가 과학자 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때 이야기를 쭉 해요. 뭐 그러다 바로 깼으니까. 내가 운경에 대해 기대가 큰가 봐요. 내가 과학자를 좋아합니다. 제가 여기 발명 계통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발명 특허라는 게 있고, 발명 특허가 제일 위에요. 발명 특허, 방법 특허가 있어요. 방법 특허. 그 밑에 실용신안 특허가 있고, 그 밑에 의장 특허가 있고, 뭐 하여튼 5가지인데 또 뭔가 이런 상표 등록이라는 게 상호도. 제가 특허청을 몇 년을 드나들었습니다. 예전에 기업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법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법을 하니까 나를 기업에 컨설턴트로 영입을 했던 적이 있었고 오래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이 발명을 특허를 가지고서 산업을 하는 도로공사에 납품하던 회사였습니다. IMF 때 부도 나서 그렇지 부도 안 났더라면 제가 엄청 부자예요. 그 회사가 부도 안 났더라면. 하여튼 그 특허는 변리사 쪽을 통해서 특허를 내게 되는데 특허마다 달라요.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은 뭐 국내 특허, 국제 특허인데 국제 특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졌던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전기, 축음기 뭐 이런 걸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 과학자들은 이 특허 꼭 특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요즘은 뭐 발표로 대행을 해요. 뭐 사이언스지에 어떤 그 발표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래도 이제 어떠한 것이 상업성이나 이렇게 되면 특허를 가야죠. 내가 은경이한테 한번 얘기를 한 건데 내가 그 과학자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왜 나는 그런 쪽에 못하니까. 나는 그런 쪽에 못하고 나는 문과 인문계열이니까. 그래서 미래 걱정이 뭐냐.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은경이하고 비슷하게 관심을 가는 아이가 우택이가 있어요. 우택이. 여러분들은 몰라요. 우택이라고 정상무님 아들인데 미소 아빠는 잘 알죠. 얘는 사이버 국방과학자가 된답니다. 들어본 거예요? 안 들어봤죠? 사이버 국방과학자. 미래 직업이에요. 사이버 안보, 사이버 보안. 미래에는 예전에는 칼이 사람을 죽였잖아. 미래에는 이 미사일, 포격, 총알 이런 게 사람을 죽인다기보다 이 사이버 상에서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기죠. 이 우태기가 그걸 한대요. 근데 자주 그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물어봤어요. 사이버 국방을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통일 뭐 이런 거네? 좋다. 근데 그거 보니까 통일이 얼마나 작아. 그보다도 인류의 평화 안전을 지켜야지. 그렇대요. 그래.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인들과의 화해를 이루거나 혹은 전쟁을 하거나 그걸 막아야 되겠지. 지구를 지키는 그렇대요. 그런 게 꿈이래요. 참. 그런데 그런 대학교가 있답니다. 고려대학교에. 사이버 국방 대학이라는 게 있대요. 사이버 안보 뭐 그런 것이. 거기를 간대요. 그래. 근데 그 우태기가 나를 좋아한다 라는 것을 내가 알았고 듣고 있어요. 천 작가님을 걔가 상당히 좋아한다.
그 좋아하면 고맙지 뭐. 그 똑똑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웅경이 얘기입니다. 웅경이가 무엇을 제가 과학자가 뭐 알고 과학자라고 하는가는 그건 난 모르겠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무슨 뭐 과학자 하여튼 그런 계열인데 그걸 뭐 알고 과학자가 되고 나중에 발명가가 됐을까요? 야, 웅경아, 너는 말이야, 응? 공기에서 물을 뽑아내. 앞으로는 물이 어려워져. 환경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물이 어려워. 물이 생명이야. 그 속에 양식도 들었어.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 말을 한번 했는데 이게 들었나 몰라. 2065년도에 웅경이가 어떤 모습일까? 희원이가 어떤 모습이며 소리는 무엇을 할까? 그때의 세종인성학당에서 어렸을 때를 기억은 하겠지만 말을 꺼낼까? 애들이 왔다 갔다 교류도 할까? 우리 손녀딸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걔들은 우리 한국의 미소 형제 애들하고는 좀 내가 생각하는 게 기도하는 게 달라요. 걔들은 다릅니다. 걔들은 그 지역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제자들하고는 내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여간 이 미래, 어린이들의 미래라고 하는 거, 제가 어제 계룡문고에 전화를 해서 책을 한 권 주문했습니다. 뭐 정신이 없으니까 서점을 오게. 나는 술 먹는 사람 술 생각하잖아요. 뭐 술이나 한 잔. 며칠 참으면 술집에 가잖아. 술집에 가면 한 3만원. 뭐, 어떤 데는 15,000원. 많이 쓰면 한 5만원 쓰잖아요. 나는 술집은 안 갑니다. 술집은 안 가는데 술집 가는 숫자하고 똑같이 서점을 갑니다. 서점은 제가요, 어떤 때는 매일 가요, 매일. 아무리 문제져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요. 최근에 돈도 없고 술 먹을 돈이 없는 거야. 하여튼 난 술 먹는 돈이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게 좋으니까 술 먹어야지 어떡해. 어떤 사람은 뭐 노름하는 게 좋으니까 그거 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골프 치려고 돈 벌고. 나는 돈은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돈이 생기면 책을 삽니다. 책 사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인성은 미래다 이런 책이 엊그저께 가족의 달을 맞아서 출간됐는데요. 그 저자가 나보다 나이가 한 10년 많아요. 그 박사가 4개인가 5개인가 하여튼 박사가 많아요. 교육학 박사, 무슨 심리학 박사, 무슨 정신 무슨 박사. 그분이 동경대 박사, 서울대 박사, 뭐 미네소타라고 있어요. 미 중북부에 미네소타 대학교의 박사. 이름이 주건성인데 건성이라서 좀 건성이란 이름이 듣기에 그래. 그분이 나는 어린이가 미래다. 우리 홈페이지에 어린이가 미래다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를 대를 이어서 우리 대신 살아주는 우리다, 나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자식들이 살면 내가 영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후손들에 대해서 교육 문제, 또 애정을 주어야 하는 문제, 인성 문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인성은 미래다 이러니까 나는 영 거즈보 인성이 미래다.
토씨가 은하고 이하고는 격조사가 다른데 격조사가 7가지죠. 하여튼 간에 뭐 그분이 국문학을 한 사람은 아니니까 하여간 인성은 인성이 미래다. 어제 내가 그 이상해서 김원태 앵커한테 물어봤어요. 인성, 이제 그 책을 주문하는데 같이 있는 데서 책을 주문했으니까. 내가 그 책을 주문했는데 나는 그 제목이 그게 어색하다. 자기도 미래라는 건 미래 시제인데, 과거 시제가 반대말 미래 시제인데, 인성이 미래가 될 수 있는가? 뭐 인성은 미래의 가치다. 그러면 말 되지. 그러면 말이 되죠. 근데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을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 책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320쪽이더라고. 320쪽. 제가 인성 연구 통론 6권을 쓴 사람 아닙니까? 출판사가 책을 만들어 놓고 돈이 되려나 안 되려나 짜웃짜웃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짜웃짜웃 몇 년을 할지 몰라. 그러다 영원히 안 낼 건지 낼 건지. 왜 이거 짜웃거리고 나고 책을 안 내? 이렇게 말하기도 싫어요. 내 돈 들여서 내는 거 아니고 출판사가 돈 들여서 내는 건데, 내기 싫으면 안 내겠지. 경제성 없다고 보면 안 내는 거겠지. 내 책에다 그 사람이 돈 퍼버릴 일이 있습니까? 그거 해서 대박 나라는 보장도 없고, 내가 첫째는 유명인이 아니에요. 내가 교육부나 혹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주는 어떤 특혜를 가질 수 있는 조직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걸 가진 사람은 오히려 오원균 그냥 총장님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래. 오원균 회장님이 인성지도사 자격증도 교부하고 그런 걸 땄어요. 대단히 큰 일을 해놨어요. 거기에 돈 많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돈이. 알지만 나는 그런 데 대해서 그게 사업이니 뭐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젬병이야. 아주 재주가 없어요. 나는 6권이나 펼쳐가지고 2000쪽이 넘습니다. 320쪽 인성은 미래다. 거기에 학생, 어린이, 부모, 교사 모든 사람들이 인성에 대해서 정신적, 교육학적,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뭐 이렇게 해서 고르게 배울 수 있는 그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 320쪽이 얼마나 담았을까? 이야, 진짜 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거기 가요? 재단법인 창의 인성문화재단인가 그래요. 거기 원장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83년부터 인성에 대한 책을 쓰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의 책을 주문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인성이 미래인데, 그래, 이번 칼럼이 15일 날짜로 똑 떨어지거든요. 이제 내일이군요. 내일 보내야 14일 날 보내야 15일 날 칼럼에 들어가요. 15일 날은 스승의 날이자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에 가정의 날이에요. 가정이 뭐냐? 가정이 인성교육의 터예요. 야, 이거 우리 아이들 인성, 세종 인성 학당. 근데 인성이 가르쳐 보려면 이거 어려워요. 그냥 어울려서 있는 사이에 이게 인성이다 하고 딱 문자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기보다 감각적으로, 정서적으로 인성을
지금 실천을 해서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이 인성이 어려워요. 아무튼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지금 말한 대로 뭐 어제 오늘 방금 꿈을 꿨기 때문만이 아니라 2065년을 바라봐야 돼요. 2065년이면은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거의가 세상을 떠나 뭐 소리 엄마나 엉경이 엄마는 살아있겠네요. 90 한 몇 살 될 테니까 100살은 좀 안 됐을 테니까 나머지는 다 세상 떠나. 50년 더 살 사람이 만만찮아요. 50년 더 살 사람. 50년 후의 세상이 어떠할까?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지금 20만 개라는 센서가 2036년에 100조 개가 된다는 거예요. 100조 개. 내가 얘기했죠. 그 다빈치 연구소장 프레이 박사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 36년에 그렇다면 65년이면 거기서 다시 30년 후인데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 구어들 다 없어져요. 구어. 뭐가 구어입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배우는 것들이 이게 다 구어예요. 아마 그 단어나 명사는 새로운 것이 수십, 백배가 나올 거예요. 물론 그 언어의 고리는 뭡니까 그 문법상의 뭐 주어 동사 서술어 뭐 이렇게 끝나는 거 이런 것은 그 유지가 되겠죠. 또 하나 한국어가 세 개의 글자가 되겠습니까? 영어를 앞질러 갔다. 영어를 앞지를지도 모른다. 이런 뉴스가 세계에 실리지는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때 그 2065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측으로는 절반 이하로 줍니다. 그러면 국내 소비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한국에서 뭐 한다고 해봤자 우물안 개구리가 돼. 그 인구 문제가 심각해요. 인구 문제가. 나라가 문을 닫았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2065년이면 2087년인가 그때 한국 인구가 뭐 절반으로 준다고 그러잖아요. 줄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지수가 엄청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없고 복지는 늘어야 되고 수입은 국가가 발생이 안 되는 거죠. 노인만 있는 거지. 노인만 있는 나라. 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 환갑은 그땐 젊은이겠지.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50년 전 제가 한국을 다닐 때 보면요. 50년은 지금 포장도로가 없었어요. 50년 전 전부 다 먼지 나는 미류나무길 그냥 신장로 차 버스 하나 지나가면 뭐 동네가 그냥 뭐 먼지로 전국이 거의 그랬어요. 그러다가 급격하게 5.16 이제 5.16이 나고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속도로가 73년, 72년 그때 고속도로에 들리시면서 포장도로 시대가 오고 도로 포장이 국도도 되고 50년 전과 50년 후를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제일 필요한 것이 이 우물 안을 벗어나는 겁니다. 세계를 발등상으로 삼아야 돼요. 중국이 이웃입니다.
미국도 건너집이에요. 미국도.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각야 거교 이거로 한글을 배웠어요. 요즘 각야 거교 뭐 많이 안 배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회과 부도 가지고 세계를 배웠는데 지금 구글 어스 가지고 들어가서 뒤다보잖아요. 현장을. 이제 드론이라는 놈이 발명이 되면 내가 가서 미션을 주면은 백두산에 가서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취해가지고 오고, 예, 옐로우스톤 미 로키 산막에도 갔다 오고 세상이 달라진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제화, 세계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영어가 중요해요. 영어가. 근데 영어는 왜 배웁니까? 뭐 하려고 영어 배우는 거예요. 하려고. 안 하면은 미국에 거지도 영어 한다. 그럼 영어 잘해봤자 돈 달라고 하는 거 한 푼 줍쇼 하는 말에 쓰는 거예요. 그럼 영어 배우나 마나요. 영어를 배우는 건 무엇을 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인류에게 이바지하는 무엇을 해야 되겠죠. 학자가 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겠죠. 생산을 해내는 무엇, 발명을 해내는 무엇, 과학자가 되기 위하여 영어를 하는 거예요. 아, 놀러 다니라고 관광하려고 영어합니까? 안 하는 게 나아. 사기치려고 영어해요? 안 하는 게 낫다니까. 못하는 게 나아 차라리. 못하면 못하니까 뭐 책임이나 묻지 않지. 잘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늘 생각해 왔던 거지만은 세계 뉴스를 워싱턴도 배우고 미국도 배우고 다 배워야 되지만 중국도 배워야 되고 일본도 배워야 돼요. 중국어 일본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희원이 엄마가 일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은경이 엄마가 빨리 그림도 여기 설치해 가지고 아이들 그림도 가르치고, 소리 엄마는 영어 가르치고, 미소 엄마는 뭐 가르칠 건데? 뭐 가르쳐야지 자기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내가 이제 세계 뉴스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세계가 5대양의 6대주라는 것은 다 알죠? 그러니까 그 6대주의 뉴스가 있어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주 6대주가 있잖아요. 우리가 5명, 미소, 현규, 소리, 희원이, 운경이 5명이에요. 이야기 할아버지까지 6명이에요. 6대주에 하나씩이요. 그래서 세계 뉴스를 우리 아들이 정리하는 거 보면 일주일에 수백 개가 쏟아집니다. 세계가 넓으니까. 거기에서 하나씩 뽑으면 6개요. 6개씩 뽑아서 담당을 정해주려고, 아시아 담당은 뭐 미소, 미국 담당 운경이 이런 식으로 정해. 중남미 담당은 누구, 유럽 담당은 누구, 예, 내가 아시아 담당을 하든가. 6명이서 지난 주간에 세계 뉴스를 한 꼭지씩 방송을 하는 겁니다. 방송 말동무도 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내용 공부는 해서 뭐 하게? 2065년에 데뷔하는 거예요. 세계를 알고 세상에 태어나서 기생충으로 뭐 신선해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을 1억을 10억을 100억을 위한 에디슨 같은 발명가가 돼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참 사이버 무슨 뭐 안전 뭐가 된다든가. 모자 쌓아놓은 게 떨어졌어. 아 깜짝이야.
그래도 뭐 부서지지는 않았네요. 모자니까. 저기 겨울 모자를 저 위에다 싸놨는데,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새벽종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우리 사이트가 그건 다양하고 다채롭고 아기자기하지라는 것 같아서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날 행사했던 거를 내가 9개를 만들어 놨어요. 막별로 제 1막 어제 올렸죠. 이거 올리고 또 2막 올리면 또 이제 밝아지니까 2막에는 영상면이 아이들을 안 찍어놨어. 참 영상면이 아이들 얼굴을 안 찍어놓은 난 그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 2막에 멘트가 물론 짧지만 아이들이 짓거리면 우리 아이들을 찍어야 되는데 남의 애들만 찍어놓고 2막은 뺄 수도 없고 또 어떤 건 애들 앞에 말이 다 몽창몽창 잘려 먹어가지고 그것도 참 그거 속상하고 하여튼간에 오늘도 이 새벽 종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근데 2065년까지 예랄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